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아니 내가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아니 이렇게 몬테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쌤한테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몬테소리였어? 근데 사실 몬테소리 여사가 의사였고 또 진짜 과학적으로 만들었고 아이의 그 교구 하나하나 다 만들고 제일 좋은 그 재료로 만들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쉽게 할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따로 이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그 수강을 해서 배우고 그다음 거의 1년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몬테소리 연구소마다 3군데를 다녔고 그다음에 같은 과정도 뭐 2-3번씩 듣고 게다가 유치원에 몬테소리 교구가 없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게 바로 연습을 안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그래서 참 그 어머님들이 그냥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면 우리는 경험 1년 쌓이고 2년 쌓여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그 몬테소리의 그 교구마다 담긴 목적과 목표를 정말 철저히 공부하시고 아이에게 제시해 주시기 전에 진짜 100번 연습하시고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일단 중요한 거는 철학이야, 몬테소리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과정이면 거의 한 달은 내내 이론만 하고 그 다음에 몬테소리에 어머님들 그냥 늘상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상 영역 그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거의 반을 배워. 나머지는 진짜 쭉 지나간다거든. 그래서 나는 어머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지 않으면 이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그냥 일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아. 우리도 사실 몬테소리를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만 이론으로 잠깐 이제 몇 시간 배운 거라서 이 교구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도 망설여지더라고. 그런데 인스타나 유튜버들이 하는 영상 하나를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는 직감하는데 엄마들도 이런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에 인스타가 더 이제 활발해지면서 엄마들이 많이 보면서 인스타에 나오는 교구들이 너무 예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엄마들이 만들더라. 와, 그래서 나는 어머님들이 그 만드는데 힘을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정말로 밤새 만들어. 우리 초임 교사들 너무 많이 하는 실수고 우리 그 경력자들이 보기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밤새 만들어. 근데 딱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연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도 없고 애들이 반응도 없고 그거를 다시 찾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구를 선택해서 그거를 어떻게 제시할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밤새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고 딱 제시를 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제시를 하면 이거는 뭐 아이도 재미가 없고 엄마도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안 좋은 육아가 되니까 만드는데 힘을 빼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잘 나와 있는 책의 제시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아이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를 나는 권하고 싶어. 네, 그러면 김쌤 입장에서 그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 초보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제 이 몬테소리 교구를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흔한 실수? 그런 것들이 꼭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몬테소리 여사가 교구를 제작할 때 굉장히 과학적으로 했단 말이야. 나도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병뚜껑을 돌리는 데에도 아이들의 손의 움직임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하라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 그리고 어. 해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내가 몬테소리를 한 10년 이상 했는데 하면 할수록 몬테소리가 정말 좋구나. 그런데 처음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제시할 때 선생님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거를 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포인트로 좀 드리려고 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가 앉은 자리가 아이 자리야, 항상. 그리고 어른은 제시하신 분, 교사나 어머님은 항상 옆자리에 앉는 게 원칙이야. 왜냐면 특히나 언어 교구는 더 그래.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가를 가르치려고 해. 근데 어머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아이랑 눈을 마주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에 앉으시거든.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아이는 엄마를 따라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글자가 반대로 놓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아이 옆에 오른쪽에 게다가 왼쪽에 앉으면 내 손에 아이가 나의 그 제시하는 방법이 가려져서 잘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에 앉아서 어머님들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몬테소리는 한 가지의 감각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교구를 소개할 때 말을 최대한 줄여. 그래서 병뚜껑 열기를 한다고 해도 병뚜껑 병을 잡아, 병뚜껑을 돌려, 뚜껑이 열렸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지영아, 오늘은 엄마랑 병뚜껑 열기 한번 해볼 거야. 자,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지영이도 한번 해볼래? 네. 해봤니? 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언어를 최소화해야지 아이가 눈으로 시각적인 자극으로 이거를 행동하는 걸 잘 봐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은 최대한 줄이는 거.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구들을 항상 부모님도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환경에서는 플라스틱 잘 안 쓰고요. 정말로 유리로 된 진짜 실물을 많이 사용하고 칼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집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실제 크기로. 그 이유가 그 실제 경험으로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들을 그냥 소꿉놀이처럼 작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실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조차도 소중하게 다리고, 칼을 사용할 때도 정말 소중하게 다리고, 가위 같은 것도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평상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옮길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엄마가 늘상 보여주셔야지 아이들도 이거는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물건이구나, 이건 그냥 던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인식을 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몬테소리 교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장난감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비싸서 소중하게 다루지 말라고 해도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환경에서는 쟁반에다가 하나의 교구만 다 담아 놓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데다 섞어 놓으면 아이가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은 굉장히 질서와 그 다음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아이들은 막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질서가 어긋나면 아이들은 그 교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고 나면 꼭 정리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흔하게 하시는 실수들이 물 따르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일반 그냥 아이들이 따를 수 없는 것들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뚜껑이 없는 그냥 이렇게 하면 쏟아지는 물병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주둥이가 너무 작아서 아이들이 도저히 거기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걸 주시기도 하는데, 또 하나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따르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물들을 닦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뭐가 있을까요?
벌레 행주? 네, 행주라든지 스펀지 있죠. 이런 것들을 작게 준비해줘서 엄마가 제시할 때도 조금 흘렸으면 주둥이까지 잘 이렇게 물기까지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물을 흘렸다가도 닦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포인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 뭐냐면 수교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부터 5까지에 이렇게 계란판에다가 뭐 구슬을 넣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그냥 구슬을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부터 5까지의 구슬을 넣으면 모두 15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아이들이 귀가하고 나면 그 개수가 맞는지 네, 그 다음에 뭐 퍼즐의 조각이 없어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안 돼 있는 것들은 채워놓기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 간 다음에 보니까 이 교구에 뭐가 짝이 하나 없어졌어. 어디로 간 걸까? 그러면서 다 함께 찾아보는 활동도 해서 아이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바로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교구를 제시하기 전에 이게 정말 아이들이 다 했을 때 딱 들어맞아야지 내가 맞았네?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가 부족하네?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발달 수준에 맞는 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의외로 아이들이 몬테소리 한다면 소근육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젓가락이라든지 뭐 집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데 정말로 중요한 활동은 스쿠브로 정말로 이렇게 큰 뭐 마카로니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큰 거에서 옮기는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으니까 너무 이렇게 작은 도구로 갖고 하지 않는 활동이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희가 교구를 제시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을 읽을 때도 글자를 쓸 때도 어떻게 하나요? 왼쪽부터 쭉 읽어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렇죠? 책장을 넘길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제시하실 때 카드를 놓더라도 왼쪽부터 카드를 놓아서 아이들이 질서 있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로 많은데 요 정도는 알고 시작하셔야지 실수를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님들이 이런 교구 제시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쌤이 지금 얘기하지만 이건 너무나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에 우러나오는 말인데 이 방법적인 부분을 몰라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또 이제 교구가 비싸다 보니까 이 대체품으로 다이소에서 무언가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게 진짜 위험한 게 거기에 환경호르몬이 정말 많거든 다이소에. 그래서 다 정말 한두 번 쓰고 버릴 만한 것들로 되어 있잖아. 왜 싸겠어요, 그쵸? 좀 다 좋지 않은 재료로 사용했고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 안 가시는 그리고 진짜 우리 아이들 있잖아, 영아기 아이들은 정말 입에 다 넣고 그거 만지고 또 온몸을 다 이걸로 만지는 아이들인데 거기에서 그 환경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물건을 꼭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먹는 거는 정말 좋은 거 잘 먹이시는데 아이들이 만져야 되는 것도 1,000원, 2,000원만 쓸 건 아니라서 아까 이야기한 거랑 좀 반복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만약에 모태소리를 하시겠다 하면 교구를 구입을 하시고 교구를 또 구입을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정말 다 중고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깨끗하게 사용했던 것을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는데 좀 노력을 들이셔야지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와서 뭐 페트병에 넣어서 우리 통통이 있잖아. 그걸 넣어서 아이들 페트병을 막 입에 물고 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이소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왕 주실 거면
집에 있는 차라리 아주 예쁜 그릇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아마 환경 호르몬은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 듣다 보니까 네. 몬테소리 일상 영역을 잘 해두면 네. 따로 인성교육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또 저희 드네요. 몬테소리 안 하는 유치원에서도 이제 3월 초반에는 몬테소리식으로 그 아이들의 OT를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병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몬테소리의 가장 중요한 철학,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인이 할 일은 뭘까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몬테소리 철학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은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에서 완전 흡수한다고 하죠. 네, 그게 이제 몬테소리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면 정말 이 아이들이 커서 진짜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고요. 그 스스로 함으로써 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몬테소리의 꽃은 무슨 영역일까요? 수? 네, 맞아요. 수 영역에서 꽃을 피웁니다. 네, 그거는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보니까 이래서 몬테소리가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해주신 거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몬테소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